안녕하세요, 커서입니다. 오늘 일러스트 추가 기능 7번째 시간 둘러싸기 왜곡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단히 끝날 것 같아요. 영상 하단에 링크 걸어놓은 일러스트 파일 다운 받으시고요. 일러스트 실행해 주시고 오픈 하면 되겠죠. 컨트롤 O, 일러스트 실행 후 컨트롤 O 오픈 단축키를 누르면은 여러분 다운받은 추가 기능 7 둘러싸기 왜곡 파일 있으면 더블 클릭 아니면은 한번 클릭 오픈 클릭 열려요. 저는 미리 열어놨어요. 그죠? 열게 되면은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로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 위에 있는 부분은 제가 잠가놨기 때문에 안 잡힐 거예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 보시면은 레이어 2를 잠가놨기 때문에 선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러스트 저 같은 경우는 CS6 버전이에요. 상위 버전, 하위 버전에서는 약간 6랑 틀릴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패널들 도구 상자죠. 이 도구 상자가 있어야지 작업이 되니까 요 도구 상자들 위치라든지 어떤 게 화면에 나와 있는지 그런 것들 제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요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파일 여셨으면은 하단에 있는 러브 하트 비트는 아마 여러분들이 전체 선택 툴로 선택이 될 거예요. 하지만 글자가 속성이 살아있는 글자 형태가 아닌 컨트롤 시프트 O를 누른 도형화 상태로 보일 겁니다. 점과 선과 면으로 된 컨트롤 Z 전 단계.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같은 서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비슷한 서체로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글자를 문자를 폰트를 아웃라인 도형화 시킨 다음에 저장시켜 놓은 거예요. 그걸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폰트 중에서 이쁜 서체가 있으시면은 그거를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툴박스에 윈도우에 가시면 툴 있죠. 이게 활성화 돼야지 툴이 나와요. 툴박스에 T를 클릭하시고 바탕 한번 클릭 키보드 입력하시면 되죠. 그죠? 이렇게 입력한 상태가 바로 요거란 뜻입니다. 그죠? 저 같은 경우 입력해 놓은 상태예요. 여러분들도 다른 폰트로 할 때는 똑같이 T 누르고 클릭하신 다음에 선택된 글자를 캐릭터 패널 윈도우 타입 가시면 캐릭터가 있습니다. 컨트롤 T를 누르면은 캐릭터 패널이 활성화되어 컨트롤 T 없어졌다가 나왔다가 캐릭터에 그죠? 폰트 바꿀 수 있고요. 글자 크기라든지 자간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할 수 있는 창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 약간 볼드체 뚱뚱한 서체가 이쁠 것 같아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글씨를 이렇게 아웃라인 시켜 놓는 게 좋아요. 컨트롤 시프트 O 전체 선택 툴로 아웃라인 시킬. 일단은 여러분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설명드리면 글자를 색깔을 바꿨어요. 글자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 툴박스 하단에 선과 면 선을 클릭해서 앞으로 뺀 다음에 컬러 패널에서 컬러 Y를 100으로 한 거죠. 그죠? 마우스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색깔 바꿀 수 있고요. 밑에 컬러 부분을 클릭하셔도 바꿀 수 있습니다. Y배 Shift,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했어요. 뭐죠? Shift는 수평, Alt는 복사예요. 클릭
Shift Alt 드래그. 아까 수평이었는데 요번에 수직이었죠. Shift 누른 다음에 이동하시면은 수평 수직 이동이 가능합니다. 45도도 가능해요. Alt는 복사. 복사한 왼쪽 글씨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Shift 알파벳 O를 누르시면 이렇게 글자가 점과 선과 면으로 된 도형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로 두 글 선택해 보면은 아웃라인 컨트롤 Shift O를 누른 오브젝트와 그렇지 않은 글자 속성이 살아있는 오브젝트 확연히 틀린 거 볼 수가 있죠. 왼쪽처럼 글자를 도형화 시키면은 장점은 어떤 효과를 준다거나 글라디언트라든지 그죠? 글라디언트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변형이라든지 그죠? 이런 변형을 주기가 수월해요. 하지만 글자 속성을 버렸기 때문에 폰트 LOVE 여기다가 뭐 R을 추가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아니면은 A자를 Q자로 바꿨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바꿀 수가 없어요. 글자 속성을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글자 속성이 살아있는 오브젝트는 더블 클릭 알파벳 입력하거나 하면 폰트 바꿀 수 있고요. 그죠? 글자 속성이 살아있으니까 글자 캐릭터 패널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다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글라디언트처럼 글라디언트를 적용한다거나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왜곡을 한다거나 왜곡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폰트를 사용할 때는 항상 원본 폰트 서체가 살아있는 상태는 그대로 놔두시고 복사한 오브젝트를 갖고 사용하시면 좋아요. 백스페이스 삭제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버튼 전체 선택 툴 선택하는 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건데 요 하트 모양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트 모양은 만드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면은 도형 툴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형 툴 위치 확인하시고요. 라운드 레탱귤러 툴 한글 버전인 분이 계시면은 뭐 라운드 사각형 툴 뭐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선택해 주시고 클릭 드래그 마우스를 띄지 않습니다. 마우스를 띄면은 도형이 완성이 되죠. 내가 선택한 면 색깔로 아니면은 내가 선택한 선 색깔이 있으면 그 선 색깔로 도형이 완성이 될 거예요. 컨트롤 Z 일단 색깔은 무시하셔도 좋아요. 일단 모양이 중요하니까 클릭 드래그를 너무 길게 너무 짧게 하지 마시고 대략 한 요정도 그 다음에 방향키 위 키보드에 화살 표시로 된 방향키 위를 누르시면은 동그래지고 방향키 밑을 누르시면은 각져져요. 각져지고 있죠? 동그래지고 각져지고 그럼 화살 표시 왼쪽은 뭘까요? 최대 각진 모양 화살 표시 오른쪽은 최대 둥근 모양이에요. 간단하죠? 그러면은 오른쪽 화살표를 누른 다음에 최대 둥근 형태를 만드신 다음에 마우스를 띄시면 돼요. 간단하죠? 색깔은 글라디언트가 저는 적용되어 있으니까 그냥 컬러 패널에서 색깔 아무거나 찍을게요. 그럼 단색으로 바뀌어요. 됐죠? 선 없음 면 색깔만 아무거나 칠해 주시면 돼요. 혹시라도 선을 클릭해서 색깔이 들어간 경우 그죠? 선의 테두리 선 같은 뜻이죠. 선에 색깔이 들어간 경우는 선을 클릭해서 면보다 앞으로 빼신 다음에 없음 눌러주시면 돼요. 없음. 그 다음에 두 색 중에 한 색깔이 있으면 그 색깔을 클릭해서 앞으로 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 선택 툴로 선택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카피를 합니다. 컨트롤 C. 선택 해제. 전체 선택 툴로 클릭. 컨트롤 C 누른 상태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 클릭. 선택 해제. 붙여넣기. 제 영상에 복사 붙여넣기 기능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컨트롤 F를 누르면은 내가 복사한 같은 위치 맨 앞에 오브젝트가 붙어요. 그리고 그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입니다.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 갖다 대시면은 라운드 형태의 화살 표시가 생겨요. 그럴 때 클릭 드래그 하시면 회전이 돼요. 당연히 손을 띄시면 회전된 오브젝트가 완성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직으로 세우거나 정확히 45도로 오브젝트를 회전하고 싶다. 컨트롤 Z 전 단계 그럴 때는 회전 표시가 떴을 때 클릭 드래그 했을 때 Shift 키를 탁 눌러주시면은 45도 수평 45도 수평 이렇게 딱딱딱딱 물려요. 톱니 물리듯이. Shift 키는 그런 단축키입니다. 제가 Shift 키를 꾹 누른 상태로 그냥 마우스를 지금 누른 상태로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마우스를 띄면은 어떻게 되죠? 도형이 완성이 되죠. 그죠? 다시 컨트롤 Z. 간단합니다. 복사한 오브젝트를 수직으로 돌릴 거예요. 다시 한번 클릭, 회전, Shift 누른 상태에서 수직이 됐죠? 그럼 마우스 띄고 Shift 키 띄는 거예요. 됐죠? 이 상태에서 두 개를 클릭 드래그해요. 다시 모서리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시면은 라운드 화살 표시가 떴을 때 클릭 드래그 Shift 키 눌러주면은 수직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띄고 키보드 띄고 됐죠? 결론은 하나,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거예요. 컨트롤 Z, 컨트롤 Z 전 단계 전체 선택 툴 클릭 드래그 두 개 선택된 상태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난 요 모양의 하트 모양이 필요해. 그죠? 요 모양만 필요해. 나머지 부분 필요 없어. 잘라내고 싶어요. 두 개 이상의 오브젝트가 겹쳐졌을 때 필요한 부분, 필요 없는 부분을 나누거나 자르거나 이런 기능이 패스파인더에도 있고 툴박스에 쉐입 빌더 툴이라고 있어요. 패스파인더 제 영상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쉐입 빌더 툴로 오브젝트를 자르겠습니다. 클릭. 내가 원하는 도형이 하나, 두 개, 세 개예요. 마우스를 클릭하지 않고 오브젝트 위에 그냥 옮기기만 한 상태예요. 하나, 두 개, 세 개 필요해요. 그럴 때는 하나 클릭 그냥 드래그 이렇게 하시면 돼요. 뭔가 이상하죠? 세 개가 하나로 합쳐진 느낌? 끝났어요. 전체 선택 툴로 한 작업이 끝나면 뭐라고 그랬죠? 바탕 한번 클릭, 선택 해제 해주시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클릭했더니 드래그 했더니 이렇게 잘렸어요. 간단하죠? 클릭 드래그 필요 없죠?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삭제. 하트가 완성됐습니다. 그죠? 요 부분이 그죠? 약간 쑥 들어가고 덜 들어갔죠. 그거는 처음에 만들 때 여러분들이 레탱귤러 라운드 사각형 툴로 원을 만들 때 라운드 도형을 만들 때 이 좌우 길이가 길면 길수록 요 들어간 움푹 패인 곳의 정도가 더 심해지겠죠. 그죠? 컨트롤 C, 컨트롤 F, 컨트롤 C, 컨트롤 F. 좀 더 빨리 해보는 거예요. 돌리고 쉐입 빌더 툴 클릭 드래그 선택 해제 하나 클릭 삭제 그죠? 요 부분 여러분 마음에 드시는 모양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낫네요. 그죠? 색깔은 의미 없어요. 아무거나 칠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 속성이 살아있는 글자는 놔두시고 Alt키로 복사하신 다음에 도형화 시키는 겁니다. 컨트롤 Shift O 누르시면 되는데 단축키가 헷갈려요. 그럴 때는 오른쪽 키
그릿 아웃라인 누르셔도 됩니다. 동영화 됐죠? 그 다음에 보시면 러브, 핫, 비트가 3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하트를 3개로 나누시면 좋아요. 툴박스 보시면은 지우개 툴이 있어요. 지우개 툴 위치 확인하시고요. 영어로는 이레이저 툴, 아마 한글 버전은 지우개 뭐 이렇게 써 있겠죠. 선택하시면 이 원이 나옵니다. 원의 크기는 엔터키 위에 있는 엔터키를 기준으로 약 10시, 11시 방향에 대괄호 열고 닫기 키가 있어요. 그죠? 대괄호 열기를 누르시면 작아지고 닫기를 누르시면 커져요. 그죠? 적당히 줄여주시고 클릭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말 그대로 지워지고 있죠.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전 단계에 원이 너무 커버리면은 대괄호 닫기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3등분을 나누면 여기 안에 글자가 들어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줄이신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하나. 좀 모양이 안 이쁘다. 컨트롤 Z. 우리에게 컨트롤 Z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실수로 해도 용납이 되는 거죠. 이 정도 괜찮아요. 그죠? 한 작업이 끝났습니다. 전체 선택 툴로 바탕 한번 클릭, 선택 해제,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3개가 잘 나눠졌어요. 컨트롤 Z, 컨트롤 Z, 컨트롤 Z. 다 끝났어요. 글자를 살짝 옮겨주세요. 왜 옮기냐? 우리가 할 기능 둘러싸기 왜곡은 크게 이 2가지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지금 최상위 오브젝트로 만들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최상위 오브젝트 만들기 간단합니다. 최상위 오브젝트가 뭐냐? 내가 2개 이미지를 선택했어요. 예를 들면 그죠? 나는 요 모양대로 이 글자를 쏙 집어넣고 싶어요. 그죠? 예를 들면 또 요 모양대로 이 글자를 쏙 집어넣고 싶어요. 그죠? 요 모양대로 요 글자를 쏙 집어넣고 싶어요. 요럴 때 중요한 거는 그 모양이 항상 들어갈 오브젝트보다 위에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초록색이 노란색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초록색이 뒤에 있으면 안 돼요. 오브젝트 앞으로 보내기, 뒤로 보내기 단축키 알고 계시나요?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닫기,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열기, 엔터키 10시 방향에 있는 그 대괄호 키예요. 컨트롤 알트 대괄호 닫기, 컨트롤 알트 대괄호 열기. 그죠? 맨 앞으로 보내기, 맨 뒤로 보내기. 글자가 뒤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럼 다 끝났습니다. 2개를 선택해서 최상위 오브젝트 만들기 컨트롤 알트 C를 누르면은 컨트롤 알트 C를 누르면은 이렇게 쑥 들어가요. 2번째도 똑같아요. 선택해서 컨트롤 알트 C. 3번째도 선택해서 당연히 선택은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예요. 컨트롤 알트 C. 끝났죠? 간단하죠? 다시 해보면 오브젝트가 있고 이 안에 넣을 글자가 있어요. 뭐 글자가 됐든 뭐 딴 게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딱 올려놨어요. 글자가 모양보다 뒤에 있죠? 그럼 쏙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선택해서 컨트롤 알트 C 들어갔죠? 컨트롤 Z 전 닫기. 만약에 글자가 앞에 있어요. 2개 선택했어요. 컨트롤 알트 C 이렇게 되는 거죠. 경고창이 뜨죠. 안 돼요. 항상 가둬둘 오브젝트는 뒤에 가둘, 그죠? 뭐라고 할까요? 가둘 영역 쏙 들어갈 오브젝트 뭐 하여튼간 그죠? 대충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내 육각형 모양의 요 글자를 쏙 집어넣고 싶은데 위아래는 확인했어요.
이렇게 갖다 대면 확인이 가능하죠. 그리고 확인이 되셨으면은 이 두 개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두 개 선택해서 컨트롤 알트 C만 누르시면 쏙 들어갑니다. 됐죠? 그러면은 다 끝났죠? 근데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글라디언트 뭡니까? 색깔의 자연스러운 변화. 글라디언트 패널이 있어요. 혹시라도 없으시면 윈도우 글라디언트 활성화 시키시면 되고요. 글라디언트를 클릭하시면 저 같은 경우 가장 최근에 작업했던 글라디언트가 적용되어 있나요?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 삼각형 클릭하시면 아마 기본 설정에 여기 화이트 블랙이 있으실 거예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냥 클릭 했더니 글라디언트가 적용이 안 됐어요. 분명히 전체 선택 툴로 선택을 하고 글라디언트 활성화 시켜서 그죠? 클릭 눌렀는데 적용이 안 됐죠. 왜 그럴까요? 어떤 효과를 줬기 때문입니다. 컨트롤 알트 C 명령을 해서 오브젝트를 쏙 집어넣는 최상위 오브젝트 만들기 요거를 적용했기 때문에 보시면은 전체 선택 툴을 선택하면은 오브젝트의 꼭지점하고 선이 활성화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요런 경우 일러스트에서 뭐 효과를 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효과를 준 오브젝트는 저렇게 작업 글라디언트라든지 어떤 작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변형이라든지. 그럴 때는 처음에 문자 글자를 도형화 시키듯이 효과를 준 오브젝트도 도형화를 다시 한번 시켜주시는 게 좋아요. 전체 선택 툴로 선택하시고 오브젝트 익스펜드를 눌러주시면 돼요. 눌러볼까요? 클릭. 필 오브젝트 체크 아마 돼 있을 거예요. 그냥 OK만 누르시면 됩니다. 클릭. 짜자자잔. 아까랑 확연히 틀리죠? 점과 선이 활성화 됐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Z. 시프트 알트 뭐죠? 수평 복사. 다시 오브젝트 익스펜드. 오케이.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를 두 개를 다 선택했어요. 왼쪽은 효과를 준 오브젝트를 그대로 놔뒀고요. 오른쪽은 효과를 준 오브젝트를 익스펜드를 적용시킨 겁니다. 확연히 틀리죠? 항상 일러스트에서 만든 오브젝트는 이렇게 점과 선과 면으로 된 오브젝트여야지 다루기가 좋아요. 그리고 나중에 출력할 때도 에러가 없습니다. 됐죠? 요건 백스페이스로 삭제했어요. 됐죠? 다 선택해서 다시 글라디언트 클릭 블랙 화이트 블랙 여기 됐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클릭 화이트는 Y백, 두 번째 클릭 블랙은 주황색 계열이죠? Y100에다가 마젠타 살짝 더했어요. 따다다단 됐죠? 글라디언트 같은 경우는 제 영상에 또 하는 방법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탕 한번 클릭. 한 작업 끝났으니까 클릭 드래그 컨트롤 G 그룹이죠? 왜냐면은 각각의 오브젝트를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룹 시켜놨어요. 글라디언트는 기본적으로 글라디언트 툴을 더블 클릭 하시면 최대 옵션 창까지 볼 수 있고요. 색깔은 기본 최소 2개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글라디언트는 한 색깔에서 두 번째 색깔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이런 형태를 글라데이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색깔은 이 막대기 밑에다 마우스 갖다 대시면 플러스 화살 표시 플러스 떴을 때 클릭하시면 색깔 추가해요. 그 다음에 색깔 바꾸시면 바뀌고 클릭 바꾸고 클릭 바꾸고 쉽죠? 필요 없는 컬러는 클릭 밑으로 드래그 클릭 드래그 띄고 클릭 드래그 이거 안 띄워진다고 그랬죠? 최소 2개요. 뭐 그런 식의 하시면 되고요. 타입 선 원으로 됐죠?
선 하시면 돼요. 각도 말 그대로 각도, 글라디언트 적용되는 각도 보시면 되고,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끝났어요. 이 테두리 모양, 테두리 하트 안에 글자를 쏙 가둬야 되는데 테두리 어디 갔습니까? 하트. 이걸 살려뒀었어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 하트를 살려뒀었어야 되는데, 복사해서 쓰셨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꼭 생겨요. 글자도 복사를 않고 그냥 아웃라인 시켜서 작업하다가 글자 오타 났는데 다시 바꿔야 되는데 아까 썼던 폰트가 뭐였지 막 헤매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아, 이거 어떡하죠? 그죠? 뭐 어떡합니까? 하나 다시 만들면 되죠. 그죠? 다시 라운드 빨리 할게요. 아까 했던 거니까. 컨트롤 C, 컨트롤 F, 시프트 드래그 두 개 선택해서 다시 시프트 드래그, 필빌더 툴 클릭 드래그, 선택 해제, 삭제 됐습니다. 색깔은 핑크네요. 됐죠? 그 다음에 딱 나오시고 글자보다 뒤에 가야 되죠? 뒤로 보내기, 컨트롤 시프트 대괄호 열기 닫기, 열기, 시프트 누른 채로 드래그. 그냥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죠. 정비율은 시프트예요. 근데 좀 아쉽죠? 처음에 만들었던 하트랑 모양이 살짝 틀리기 때문에 살짝 이 부분이 안 맞는 경우가 있죠. 이것도 다 맞출 수 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글자 변형, 왜곡에 대해서 좀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 배운 겁니다. 최상위 오브젝트 만들기, Make with Top 오브젝트. 한글 버전은 위, 영어 버전은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글자가. 그죠? 요 모양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당연히 글자 속성이 살아있는 거 Alt키로 복사하시고 도형화 시킵니다. 컨트롤 시프트 뭐였죠? O. 모르시면 단축키 오른쪽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아니면은 타입 크리에이트 아웃라인, 방법 많죠?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릭 드래그로 이동 분리시켜 놨어요. 요 모양 한번 만들어 볼게. 첫 번째 거 선택했습니다. 모양이 다 틀리잖아요. 하나씩 선택해서 만들어 볼게요. 요번에 할 거는 Make with Warp, 요거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단축키도 쉽죠? 컨트롤 단축키 다 들어가고요. Alt Shift. 결론은 단축키 컨트롤 Alt Shift 다 누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형 Warp의 W 글자만 아시면 됩니다. 해볼게요. 전체 선택 툴로 선택했어요. 그 다음에 뭐 누르라고 그랬죠? 변형 컨트롤 Alt Shift W. 창이 떠요. 옵션. 항상 미리 보기가 있는 오브젝트들은, 아니 옵션은 미리 보기 체크해 주시고요. 상단에 스타일 보시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보시면 약간 무슨 모양이죠? 약간 뭐 꽈져 있는 모양이잖아요. 비틀려 있는 모양. 하단에 보시면 트위스트라고 있어요. 클릭, 좌우 밴드, 방향,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수직, 버티컬, 호리젠탈 누르신 다음에 뭐 다 됐다 하시면 오케이 누르시면 이렇게 변형되는 거예요. 컨트롤 Z 전 단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Alt Shift W, 미루보기 체크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옵션 다 됐으면 오케이. 됐죠? 두 번째 거 클릭, 컨트롤 Alt Shift W. 요번엔 이렇게 약간 아치형이네요. 요거 그죠? 미리 보기 체크. 다 됐죠? 오케이. 요거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여러분들 그 GTQ 있잖아요. 시험 GTQI 일러스트 시험 볼 때 무조건 나오죠. 이거 맨날 변형하는 거. 뭐 거기서도 자주 쓰이는 기능입니다. 오케이.
됐고요. 세 번째 거 약간 이렇게 그죠? 컨트롤 알트 시프트 W 미리 보기 체크. 약간 무슨 모양이죠? 플래그 그죠? 요런 모양 클릭. 미리 보기 체크하시면은 원하시는 모양 다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양이 됐다 싶으시면 OK 누르시면 돼요. 다 됐죠? 글라디언트 선택해서 적용합니다. 좀 전에 적용했던 게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시려면 그냥 클릭하면 되는데 적용이 안 되죠. 아까 왜 그랬죠? 지금 보시면은 점과 선과 면으로 된 오브젝트 표시가 안 돼 있죠. 패스 선이 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왜냐? 어떤 효과를 적용했기 때문이죠. 이럴 때 뭐라고 그랬죠? 익스펜드 시켜주면 좋다고 그랬죠. 오브젝트 익스펜드. 오케이. 됐죠? 항상 일러스트 오브젝트는 점과 선과 면 요게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출력할 때 에러도 안 나고 어떤 효과라든지 색깔 바꾸기, 왜곡하기가 편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하니까 적용이 됐죠. 그냥 클릭 한번 한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둘러싸기 왜곡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글자를 컨트롤 시프트 5 도형화 시킨 다음에 작업을 했지만 꼭 왜곡할 대상이 오브젝트가 폰트, 글자를 도형화 시켜서 만든 오브젝트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요 둘러싸기 왜곡 단축키가 어떻게 보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러싸기 왜곡은 어디 있느냐? 오브젝트 가시면 메뉴 오브젝트 가시면 envelope distort 그죠? 둘러싸기 왜곡 한글 버전은 둘러싸기 왜곡 영어는 envelope distort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거 다 있죠? make with work 변형으로 만들기 make with top 오브젝트 최상위 오브젝트로 만들기 여기 다 있어요. 위치 오브젝트 확인해 보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됐고요. 아까 포인트 최상위 오브젝트 만들기 했을 때 포인트가 뭐였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대충 했어요.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어요. 별하고 사각형 3개가 있습니다. 두 개 선택해서 컨트롤 알트 C 최상위 오브젝트 뭐가 이상하죠? 나는 별 안에다가 이 3개 네모를 넣고 싶어요. 컨트롤 알트 C 벌써 경고창이 뜨죠? 최상위 오브젝트가 항상 쏙 들어갈 오브젝트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이런 식으로 컨트롤 알트 C 들어갔죠 쏙? 뭐 그것만 안 헷갈리시면은 너무 쉽죠? 단축키만 아시면 다 할 수 있는 기능이고 효과를 적용한 다음에는 익스펜드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그죠? 그 다음에 원본은 항상 복사해서 쓰시는 겁니다. 알트키 그죠? 뭐 그 정도 됐고요. 오늘 일러스트 추가 기능 둘러싸기 왜곡 간단하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봐요.